뉴스야 시간입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탄핵 허용, 사면 악몽 탓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모습인데 네. 이 이제 판사 탄핵 뒷이야기를 취재한 거죠? 그렇습니다. 먼저 지난 28일에 민주당이 임성근 판사의 탄핵 방침을 공식화했을 때 영상을 보시는데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헌법 위반 판사 임성근의 탄핵 소추 발의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의를 허용한다. 예. 그러니까 당론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이 의원들의 제안을 지도부가 막지 않겠다라는 소극적인 태도가 담긴 말입니다. 그러니까 허용한다. 네. 그러니까 알아서 하든 말든 지도부가 개입하지 않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읽히는데 네. 어쨌든 뭐 역풍 우려 때문에 김태년 원내대표도 반대했었다 이런 상황이었었잖아요. 근데 예. 결국에는 이제 강성 친문의 뜻을 꺾지 못한 거죠. 그런 셈입니다. 이게 사실 지난해 일부 의원들이 이 판사 탄핵을 거론했을 때만 해도 민주당은 애써 외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분들의 입장들을 근거와 함께 경청할 단계이지 이것이 뭐 민주당이 덥석 법관 탄핵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네, 또 이탄희 의원이 지난해 12월 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뒤에도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서 이 100명 넘는 의원들이 탄핵 추진 제안에 동의하고 또 차기 당권 주자들과 서울시장에 출마한 이 우상호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지지의 의사를 밝히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연초 사면론을 제안했다가 역풍을 맞은 이낙연 대표로서는 이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결국 허용, 인정이라는 이 어정쩡한 말로 탄핵을 진행시킨 겁니다. 예. 뭐 이낙연 대표가 이제 친문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소신을 제대로 펴지 못한다. 네. 그런 경우가 또 잦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도자로서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악순환을 겪고 있는 건데 이번에도 결국엔 또 비슷한 선택을 한 거예요. 네, 게다가 이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날은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이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최강욱 의원이 유죄를 선고받은 날이었습니다. 예.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이었지만 이 대표로서는 또다시 승부수를 던졌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게 먹혀들지는 현재로서는 좀 미지수입니다. 이 탄핵 대상인 임성근 판사가 2월 말 퇴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각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 결과적으로 되지도 않을 걸 하려고 했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 이 다름 아닌 민주당 내 한 법률 전문가가 이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내놓은 전망이었습니다. 예, 뭐 그렇다면은 이게 진짜 실제로 국회를 통과할지 아직까지 좀 변수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예, 첫 번째 물음표 탄핵 허용, 사면 악몽 탓의 느낌표는 살려주십시오, 한번 하세요로 하겠습니다. 예. 이 법무장관이 된 박범계 의원이 지난해 예산심사 때 법원행정처장에게 해서 이 논란이 됐던 말이죠. 이 여당이 사법부를 권력의 신여쯤으로 보는 건 아닌지 싶어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예, 우려가 커진다. 두 번째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무보직자 1,500명 두고 시청료 인상으로 하겠습니다. 예, KBS가 시청료를 이제 53% 올리는 안을 이제 이사회에 상정을 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건데 네. 무보직자가 1,500명이나 된다. 예. 예. 이 무보직자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고위직이지만 예를 들어 부장, 국장 이런 어떤 특별한 보직을 맡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요. 예. 이 논란의 시작은 민주당 박재호 의원의 부산 발언이었습니다. 이 부산 시민들이 조중동 또 TV조선 등을 너무 많이 보셔서 한심스럽다고 한 데 대해 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한심하다는 소리를 듣지 마시고 여당의 방송 KBS를 보세요라고 꼬집은 건데요. 예. 김 의원은 이 KBS 직원 60%가 연봉 1억 원 이상, 또 억대 연봉자 가운데 73.8%인 2,053명이 무보직이라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도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7일 KBS가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이사회에 상정한 것을 지적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KBS가 해명을 내놓았던데 숫자가 좀 달랐죠? 그렇습니다. 이 KBS는 김 의원 주장을 반박하면서 실제 1억 원 이상 연봉자는 2020년 기준으로 46.4%고 무보직자도 1,500여 명 수준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86 아시안게임 또 88 서울올림픽 때 이 대규모로 인력을 채용하면서 억대 연봉자의 비율이 높아졌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KBS는 억대 연봉자가 직원 2명 중에 이 1명꼴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기가 찬다, 또 60%나 46%나 그게 그거 아니냐, 또 억대 연봉인데 무보직자가 1,500명인 게 정상적인 조직이냐 같은 이 부정적인 댓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뭐 KBS 설명을 뭐 수용한다고 해도 이 1,500명이나 되는 무보직자를 그대로 두고 시청료를 올리겠다.
돈을 내는 건 국민인데 그런 네.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KBS가 수신료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KBS는 재난주간 방송사지만 2019년에 이 강원도 대형 산불이 왔을 때 제대로 특보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죠. 예. 또 지난해 조국 사태 때에도 유시민 이사장의 말 한마디에 기존 법조팀을 이 사실상 해체시키는 등 정권의 외풍에도 쉽게 흔들렸다는 비판을 받았고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도 결국 오보로 드러나서 사과를 했습니다. 실제 녹취록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옮겼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백하게 데스킹 과정의 실수였습니다. 뭐 저것들 뿐이겠습니까? 예. 뭐 특히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로 이제 온 국민이 힘든 상황인데 기업들도 이익을 이제 공유하자는 판에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네. 무보직자 1,500명 두고 시청료 인상의 느낌표는 억소리 나는 국민의 방송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 연봉만 억소리 나는 게 아니라 적자 폭도 엄청납니다. 참고로 KBS의 2019년 사업 적자가 759억 원이고요.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KBS의 모토가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인데 선진국의 공영방송처럼 국민의 자랑이 된다면 5천 원이 아니라 10,000원도 못 내겠습니까? 그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 예.